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불과 수십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의 하나, 즉 원오브댐이었던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지구의 정복자, 지배자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중대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 세 가지 혁명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혁명이 인류와 그 여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된 작업입니다. 이 첫째 인지혁명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잘 나가게 되는 물꼬를 튼 혁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불과 수십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는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등등 인류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들은 다 도태되고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게 됐느냐.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혁명이 바로 인지혁명이었다는 거죠.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촉발했을까요? 잘 모른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답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발생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뒷담화를 통해 무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50명에서 무려 150명으로 증대된 것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번성하도록 만드는 데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친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사고방식의 혁명은 거짓말을 하고 허구를 만들고 상상의 질서를 창출해서 이 무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를 아주 끝도 없이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지혁명의 결과 큰 규모의 사회 집단을 이뤄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함께 맹수를 피하고 사냥을 하는 등의 복잡하고 계획적인 행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더 큰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연하게 발생한 인지혁명으로 인해서 사피엔스는 무적의 힘을 갖추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농업혁명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거대한 사기라고 표현을 해요. 호모사피엔스가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이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폭증하게 되는데 이러한 늘어난 인류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피엔스는 농업을 멈출 수 없게 됐고 이것이 동물과 환경을 병들게 하게 됐고 또 사피엔스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요. 구체적으로는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변화하면서 이 특정한 작물만을 섭취하게 되면서 영양의 불균형이 오고 또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분화가 아주 명확하게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사회를 구성하는 90%의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농작물로 상위 10%의 엘리트 계층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농업의 발달로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면서 식량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 즉 왕, 정부 관료, 사제, 예술가 등등의 계층이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추동했고 이것은 사피엔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라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입니다. 약 500여 년 전 인류는 우리는 정말 무식하다. 이런 무지를 인정하고 물리학과 수학을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폭발적인 과학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고 의료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류는 크게 진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뛰어난 기술과 무기를 가진 민족은 지배계층이 되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정복당하게 되는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곧이어서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가족과 공동체가 수행하던 전통적인 기능이 국가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원자폭탄을 넘어서 핵무기까지 갖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까지 끝장내버릴 수 있는 신의 영역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인류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됐고 또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요? 자, 이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현 인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면서도 왜 예전 인류보다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이게 바로 유발 하라리가 정말 던지고 싶은 화두죠.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인체 내부의 생화학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즉 인체 내부의 감각만이 이 행복감, 슬픔, 좌절감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인류 역사상의 커다란 혁명들과 사건들은 인간의 삶을 바꿔놨지만 행복을 증대시키지는 못했죠. 바로 이런 생화학적 측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화학적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인공지능이죠.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더 큰 힘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이라는 거죠. 즉 인류가 기술의 발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두려운 미래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더 엄청난 기술 개발에 착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 인류가 똘똘 뭉쳐서 해법을 모색해야 될까요?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대답은 이러한 두려움을 풀 열쇠는 바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라리는 인간이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과학기술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고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열쇠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를 풀어갈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